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박홍건 의원님 해주시고요.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외교부에서 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 나오셨나요? 예, 나오셨어요. 오늘 먼저 박준영 국장 외교부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좀 여쭤보고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 스탠드로 좀 나오시죠. 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10월 3일 이제 미리 공동 성명 발표했을 때 우리 정부 입장이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발표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저희 설명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글쎄 언론 설명은 뭐 지켜보겠다는 정도 아니었나요? 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9월 16일 날 이 자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나오셨어요. 제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일 간의 구체적 동향이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 미국, 일본도 그런 주변국 입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가면서 입장을 확정지을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경로로 어떤 입장을 뭐 구체적인 외교 경로를 제가 뭐 요구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미국 그리고 일본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을 했고 그 외교 경로라는 것은 장관급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외교력이 미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 3일 미일이 이렇게 공동 성명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의 입장이 통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그 미국 집단적 자위권의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입장입니까? 일본의 방위 안보와 관련한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하에서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게 저희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동향을 아십니까? 어떤 동향? 미국 의회 동향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미국 의회나 싱크탱크를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신 적 있어요? 우리 주미 대사관에서 이제 그런 싱크탱크와 접촉이 있고 그런 기회에 저희들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한번 미국에 최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브루킹스 연구소, CSIS 이런 데를 방문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따가 다시 제가 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실장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좋게 보면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뭐 보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부터는 조용할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공식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현실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아까 이제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싱크탱크라든지 의회를 상대로 해서 왜 이게 부당한 것인지, 이게 동북아 평화 안정을 왜 해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입장을 미국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오히려 미국 국익에 손상이 될 거라는 걸 좀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미국은 중국 견제, 또 북한 핵 문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핵 확산 이런 우려에서 이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할수록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또 블록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더 긴장을 해서 소위 말해서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따로 왜냐하면 북한을 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 우리 실장님이 신냉전 얘기하셨지만 저도 동감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미국 포스트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일본이 이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세계 모든 국가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랄까 일본의 과거의 만행에 대해서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탄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집단적 자위권을 하는 거는 일본의 이 선의를 지금 못 믿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미국이 제대로 좀 더 인식을 해서 그 피해를 입은 국가들 또 이 주변 국가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이 문제는 추진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예. 그 하나 좀 궁금한 건 지금 한국하고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고 있는데 아세안 국가들은 오히려 일본 입장을 뭐 묵인하거나 동정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왜 그러죠? 그래서 이건 저보다 이제 저 외교부에서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중국하고의 어떤 그 갈등 요인도 있는 거고요. 중국이 급부상하고 또 영토 분쟁도 일으키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지배력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일본이 사실은 잘 파고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은 보면은 중국하고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을 아베 총리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당한 또 거기에 어떤 세력을 모으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가 뭐 굉장히 영향력이 큰 국가들인데 이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외교가 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저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세안 국가들은 저희가 관찰할 때에는 일단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이 자기들 안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의 그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말을 하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미국이 또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나라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그 환기가 우리가 그런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가 저희가 이제 일단 분위기를 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감축한 걸로는 아세안 국가들이 안보 측면에서 일본으로부터 받는 트라우마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또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홍근 의원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세현 의원님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